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여전히 좌변으로 손이 가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 쪽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흑이 밀어간 수는 확실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손을 돌려서 좌변 쪽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이 뭐 이런 쪽을 좀 받아둘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예 손을 빼고 이 좌변 쪽 간다든지 아니면 이 중앙 쪽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한수 구단은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형세를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안전한 길을 네. 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변화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저차간수로 인해서 네. 백은 이제 확실히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곳에 한 집과 이곳에 한 집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이곳을 받는다면 그때는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손 빼도 되죠. 네. 굳이 이곳 뭐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젖혀서 네. 늘게 되면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갈수를 해야 됩니다. 이곳이나 뭐 이곳 갈수를 해야 되는데 네. 갈수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백이 뭐 부착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있고 또 이맛도 남아있네요. 이렇게 지키면 백이 나와서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맛도 남아있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중앙에서 그렇게 많은 집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아서 이 좌변을 아까 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단수 치고요. 이 눈목자 가잖아요. 흑이 막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리로. 다 찍어줬어요. 백이 곧 두게 되면 네. 집으로 흑이 힘들어요. 근데 백이 늘게 되면 흑이 이곳을 받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흑이 이곳을 막고 네. 이곳에 돌이 없습니다. 지금 막고 백이 끊으면 이 두 점을 버려서 처리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백이 먼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두지 말고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 이게 수순이 중요한데 네. 먼저 끊어야 되네요. 먼저 끊어서 흑이 이곳을 잇게 된다면 그때 느는 것이고요. 네. 이곳 뒤로 후퇴하면 떼어내고 손을 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끊어야 됩니다. 여덟. 아예 그냥 워낙 크니까요. 그렇죠. 그 자리가 뭐 워낙 커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조한승 구단이 이 수를 두고 나서 얼굴에 조금 미소가 좀 저는 보였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찰나에 그걸 잠깐 느꼈는데 너무 큰 자리입니다. 조한승 구단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미소를 짓는 상이라서요. 그렇죠. 여섯, 참 인상이 좋죠. 여덟, 아홉. 바둑계의 뭐 대표 꽃미남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그렇다면 윤준상 구단은 이제 좌변을 백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상변을 둬야 됩니다. 상변 이것은 둬야죠. 만일 이곳마저 빼앗기면 흑이 큰 자리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중앙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리고 이 자리도 크고요. 가고 싶은 자리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아마 백은 이곳을 하나 찔러둘 거예요. 찔러두고 막으면 그때 뭐 이것을 끊든지 늘어서 처리할 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흑이 비상시에는 이곳을 젖혀서 패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그리고 백이 이거 밀어간다면 막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전체를 또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형세가 유리한 백 입장에서는 네.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여섯, 일곱, 여덟.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냥 아예 집으로 두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한 수 갈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흑이 붙이면 손 빼겠다는 것인지는 다음 착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이것도 자체로 크긴 하네요. 왜냐하면 호구 치면
단수치고 중앙 쪽 있는 수도 있고 또 네. 2점 살아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 자체로도 뭐 크긴 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준상 구단은 어떻게든 맛을 남겨놓고 싶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점을 살려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비상시에 이 패를 하는 맛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수도요, 사실 백이 먼저 저착하게 되면 네. 흑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맛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결행하지 않는다면 네. 그 뒷맛을 노리기는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렇게 그 기록을 살펴보면 상대 기록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상대 전적은 윤준상 구단이 7승 6패로 앞서 있었지만 네. 7년 전의 기록이긴 하지만 2011년도, 2012년도 두 번 모두 조한승 구단이 2연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윤준상 구단을 상대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네. 2012년이라면 마지막 두 선수 모두 뭐 전성기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7년 전이니까요. 네. 그때는 뭐 두 선수 모두 아주 성적이 좋을 때입니다. 아홉. 부자 몸조심이네요. 예, 그거는 져치지도 않고요. 예, 거의 뭐 네. 이겼습니다 선언하는 것처럼 사실 집으로 본다면 그것보다는 중앙이 훨씬 큰 자리죠. 네. 사실 뭐 이런 자리가 더 큰 자리입니다. 그냥 찜찜한 부분부터 예. 없애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뭐 조한승 구단이 형세를 네. 아주 낙관하고 있네요. 지금 드는 걸로 봐서는. 원래 좀 낙관파이긴 하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 또 유명한 하나, 낙관파 중에 한 명이죠. 셋. 그런데 실전은 낙관을 할 만한 형세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아까 뭐 집 계산을 해드렸지만 네. 백이 집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백이 쪽을 밀고 네. 늘고 이 자리가 가장 큰 자리로 보입니다. 지금 뭐 반상 최대로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불리한 입장에서 뭔가를 해보기에 많은 곳이 남은 바둑은 아니에요. 네. 사실 이 모양 바둑이었잖아요. 오늘 네. 바둑의 진행이. 그리고 이 우중앙 쪽 백도를 이제 공격하면서 사실 흑이 공격에 좀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네. 지금 각각의 모양이 너무 쉽게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우상기도 그렇고 좌상기도 그렇고 지금 뭐 변화가 일어날 곳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지금 형세가 불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서 좀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양이 다 정리되다 보니까 네. 하나, 그런 점이 윤준상 구단은 상당히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다. 넷, 다섯, 여섯. 수많은 기사 중에 이 국수라는 칭호를 받았던 국수 자리에 올랐던 기사가 정말 몇 안 되는데 이 두 선수는 국수 자리에 올랐던 선수들이에요. 그렇네요. 네. 사실 국수 타이틀하면 역시 뭐 기전 중에서 최고잖아요. 네. 예, 누구나 한번 우승하고 싶은 그런 기전이고 또 명예스러운 그런 기전인데 조한성 구단과 윤준상 구단 모두 그러고 보니까 국수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최근에 입단하는 신예들에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 성 뒤에 국수라는 칭호 한번 붙여보는 게 로망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둑계에서는 뭐 국수 칭호가 최고의 칭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뭐 요즘 그 입단하는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기존 규모가 최대인 이 GS 칼텍스의 우승이 네. 최대 목표 아닐까요? 그런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완전히 지금 조한승 구단은 지금 뒷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제가 윤준상 구단 입장이면 괴로울 것 같아요. 네. 네. 분리해도 이렇게 분리하면 참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마지막 바둑이라는 하나, 경기는 뭐 분리할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네. 뭔가 역전의 그런 희망, 불씨가 남아 있다면 여덟, 그 기회를 노리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지금 해볼 때가 없어요. 거의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럴 때가 제일 괴로운 마음이 들죠. 윤준상 선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중반 때부터 계속 지금 네. 이런 모습이 둘,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넷, 이 우중앙 쪽 백돌에 대한 공격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덟, 그리고 또 반대로 본다면은 조한승 구단이 아주 타결을 잘했어요. 네. 중앙 쪽에서 큰 피해 없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곳 백이 선수로 막은 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도 이곳 보지를 못했는데 이곳이 백이 막혀 있지 않았다면 백이 상당히 엷은 형태였거든요. 근데 막히고 보니까 백이 안형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흑이 공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곱, 여덟, 너무 괴로워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네. 흑이 늘게 되면은 또 백이 끊어잡는 수가 또 선수로 듣고요. 중앙도 거의 붙질 않았어요. 예, 지금 몇 점 나질 않았죠. 너무 괴로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곳은 흑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있네요. 지금 흑이 잡힌다고 봤었는데 흑이 이곳을 잇고 백이 늘면 한 칸 뛰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집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 살 수 예. 있군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잡힌 것과 네. 잡히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곳이 아니라 이 젖혀가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늘어서 살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지금 조한수보다 알기 쉽게 모양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돌려는 것 같아요.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기 쉽게. 예. 그래도 정리가 많이 됐으니까 집 모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좀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뭐 요건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집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흑집이 다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여섯부터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마흔,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45. 이거 계산하지 않았죠. 46. 그게 한 46 정도 나거든요. 네. 지금 백시를 보게 되면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서른,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만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100이 48 정도는 나거든요. 그럼 아직도 반면으로도 46이요. 흙이 46밖에 안 났나요? 그러면 거의 반면 승부인데요. 네. 네, 지금 차이가 뭐 전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까 계산한 것에 비해서 크게 네. 좀 변동이 없거든요. 다섯, 여섯, 그러니까 제가 지금 흙이 이런 좀 두터움을 뺐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확장감만 놓고 봤을 때는 반면으로도 백이 좀 부족하지 않은 형세거든요. 그렇다면 두터움을 좀 더 계산하더라도 역시 이 바둑을 네. 더 몰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반면 승부에 가깝거든요. 이 정도라면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곳은 간접 보강이에요. 지금 기쪽에 이제 흙이 막았기 때문에 흙이 붙이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이수로 인해서 건너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제 끝내기도 겸하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 중앙 둬야 됩니다. 중앙 안 두면 백이 붙이고요. 단수 치고 이거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살리려고 하면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많이 당합니다. 이제 백이 이쪽을 끊고 네. 끝내기 많이 당하죠. 이게 젖혀가는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조한승구단이 그곳 교환을 하지 않으니까 먼저 이쪽으로 뒀고요. 지금 백이 이곳 젖혀간다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백이 젖혀서 이곳 둬야 되는데 그 교환을 하게 되면 흙이 끊어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어줘야 된다면 이 교환은 흙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백도 그냥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건 한 점 잡히는데요? 지금 흙이 나오게 되면 백이 이어야 되고요. 네. 이으면 이 끊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한 점 마지막 잡히는데요. 하나, 둘, 이곳이 셋,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나요? 다섯, 한 점을 버리더라도 뭐 선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곳 두게 되면 백이 단수 치고 이런 것이 다 선수거든요. 네. 이런 쪽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5집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뭐 5집 이상 되는 자리는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작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흙도 끊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넣습니다. 지금 중앙 쪽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이 두게 되면 이제 중앙 쪽 흙에 약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은 백이 둘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장 알기 쉽게 둘, 두는 방법이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다섯, 여섯, 뭐 이거 붙이는 수. 여덟, 아홉,
중앙선수단 이곳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흙이 젖혀 있는 것이 선수거든요. 이 백이 살아야 되기 네. 때문에 이곳이 신경 쓰여서 역으로 지금 이곳 두고 있습니다. 자, 유리한 입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곳부터 다 처리를 해 나가네요. 네. 뭐 형세가 불리한 윤준상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뭐 패로 버텼고요. 네. 근데 조한성 구단이 굳이 뭐 그렇게 둘 필요가 있었나요? 그것은 뭐 당해줘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흙이 이곳을 젖혀 있게 되면 선수긴 하지만 백이 있는 순간 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했다고 하더라도 백이 그렇게 당한 자리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견을 미리 하는 것은 이 단수를 확실하게 선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백이 때려냈을 때 네. 팩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수가 된다면은 다시 패 형태이기 때문에 흙의 패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패는 백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흙이 때려내게 되면 네. 이 백 전체에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네. 결국 백이 후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앙은 흙이 갈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이 중앙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큰 자리는 이제 이곳과 이곳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예, 그곳에 보강을 하라는 얘기죠. 이곳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백이 손을 뺐을 때는 이제 붙여서 이곳 두게 되면 백은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만년패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것은 뭐 수가 나네요. 지금 당장 때려내고 백이 때려냈을 때 이거 끊게 되면 양자충으로 백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셋, 보강이 필요할 것 넷, 같은데요. 그러면 다섯. 이것은 여섯, 일곱. 예, 하나 지켜둬야 되고요. 뭐 이제 큰 자리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군데입니다. 네. 이곳과 이곳. 근데 이곳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키나요? 근데 뭐 이렇게 지키나요? 애매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뭐 이렇게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은 또 백이 이곳 끝내기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백집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또 마지막 이곳 하나, 찝는 수가 또 백이 손수로 듣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곳을 이어서 중앙 쪽, 상중앙 쪽을 지켰습니다. 상중앙 쪽은 집이 좀 많이 늘어났죠. 네. 흙이 지킴으로 인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여덟,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집, 24집이 생겼습니다.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셋,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다섯, 마흔하나, 여섯,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일곱. 마흔다섯, 마흔아홉, 쉬운, 또 쉬운 세 집. 흙집이 많이 늘어났네요. 쉬운 석집. 백집을 보게 되면요. 여덟, 열,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서른,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 하나, 쉬운 하나. 네. 백집이 쉬운 하나 정도 나거든요. 여섯, 그럼 53대 51. 그러니까 반면으로는 네. 흙이 조금 남길 수는 있어도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예, 지금 덤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백선이기 때문에 이제 백이 또 큰 자리를 한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의 뭐 반면 승부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좁혀지긴 쉽지 않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반면으로 흙이 조금 남길 수는 있지만 네. 덤을 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바둑 마무리되고 복귀할 때요. 네. 윤준상 구단이 그 하변 막은 수 혹시 얘기할까요? 하변요? 네. 초반에 하변 2선 막았던 수 혹시 그 수를 후회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지금 이수요. 네. 저도 사실 이수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침입했을 때 공격이 잘 되지 않았잖아요. 공격이 잘 됐다면 이수가 좋은 수가 되지만 네. 공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또 이수가 문제였을 수도 있죠. 예. 만약 뭐 이 바둑을 윤준상 구단이 승리하게 된다면 뭐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네. 만약 조한승 구단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네. 둘, 셋. 꽤 이른 타이밍에 백 쪽으로 좀 기울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바둑은 이렇게 큰 전투도 없었고요. 이 중앙 쪽, 그러니까 백이 하변 쪽을 차지한 이후에 이 바둑의 승부처는 중앙 공격이었는데 네. 사실 중앙 공격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기 쪽에서 백이 한 수 손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큰 피해 없이 아주 쉽게 살게 되면서 실리로 백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좌변 쪽이라든지 큰 자리를 백이 많이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백이 실리로 앞서 나가게 됐고 흙이 계속 뭔가 좀 변화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바둑이 모양이 거의 다 정리되다 보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일으킬 곳이 없었던 바둑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한수구대 이 수를 둔 의미는 아마 이 한 칸 뛰는 수를 두기 위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뛰어서 두게 되면 흙이 반발이 안 되고 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들여다본 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먼저 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이 교환이 집으로는 백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있는 것에 비해서 중앙 쪽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 이제 이 우변 끝내기는 백이 치중해서 끝내기 하는 것이 올바른 끝내기인데요. 근데 지금 이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찝는 곳이 조금 이득이에요. 요 돌이 있는 만큼. 집으로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흙이 돌이 이렇게 있다면 네. 그때는 이제 이곳에 흙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치중을 해야 되지만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찝는 것이 올바른 끝내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백의 권리라고 봐야죠. 때려내고 뭐 이곳 단수 치고 흙이 있는 데까지 백의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곳을 끊었다는 것은 이렇게 두겠다는 거네요. 단수 치고 호구 쳐서 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호구 쳐놓게 되면은 네. 이제 또 그러니까 이거 있는 수가 거의 선수예요. 예. 전체 사활이 걸리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흙이 또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흙이 뭐 이거 잡아야겠죠. 네. 잡고 이렇게 모양이 정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의 마지막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네요. 그렇게 되면.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예, 이것은 뭐 똑같습니다. 이제 흙이 막으면 차단을 하나요? 뭐 차단은 큰 의미는 없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호구 치려는 것 같습니다. 예, 요 교환만 해놓고 지금 차단이 되더라도 네. 중앙은 흙이 살아 있거든요. 둘, 이곳은 셋, 백이 두게 되면 다섯, 이곳을 둬서 여섯, 네. 이런 곳이 일곱, 다 선수 듣는다고 여덟. 하더라도 한 집이 나 있는 건가요? 예,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진 않네요. 못 살아 있습니다. 이곳 두고 이 석점을 버리면 되는데 네. 이 석점이 크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중앙이 옥집이네요. 그럼 차단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흙이 네. 막을 때 백이 이쪽 뚫겠다는 겁니다. 뚫고 이곳 두면은 호구 치면 되니까요. 그러면 흙이 갈수를 해야 돼요. 그럼 한 점도 백이 살릴 예. 수가 있네요. 지금 갈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이 때려내고 이것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있게 되면 마지막 하나,
백이 있게 되면 흙이 또 갈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넷, 다섯, 너무 괴로운데요. 일곱, 여덟, 아홉. 예, 이곳을 바로 이을지, 그러니까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이을지 아니면 하나, 이제 찔러놓고 흙이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이곳을 받을지 다섯, 그걸 지금 고민하는 거죠. 여섯. 지금 흙이 끊게 되면 백이 연결한 이후에 양단수 맛이 있기 때문에 흙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둬야 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네요. 조한승 구단이 이쪽을 먼저 찔러놨으면 흙이 찝었을 때 백이 단수 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찌르기 전에 먼저 찔러두는 것이 네. 좋은 수순입니다. 네, 조한승 구단도 이쪽을 먼저 찔러놨어야 되는데 자책하는 것 같아요. 약간 후회를 했어요. 예, 기회는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넷, 백이 쪽을 다섯, 찝기 전에 여섯. 먼저 뒀으면은 이거 받았어야 돼요. 왜냐면 네. 백이 두고 흙이 손을 빼잖아요. 그러면 찌르고 지금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치중을 하고 둘 때 이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네. 젖혀는 수는 안 되는군요. 근데 이 끝내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로 큰 자리거든요. 역으로 당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받아야 된다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네. 백이 이 아래쪽을 다 굴복을 시킨다고 보면 이 사활이 괜찮나요? 이곳이요? 네. 못 살아 있죠. 그럼 꽤 많이 당해야 된다는 마지막 얘기인데요. 하나, 이곳 두고 네. 두고 넷, 다섯, 먹여치고 여섯, 때려내고 있게 되면 이것도 거의 선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백이 이었는데 이제 흙이 쪽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면 백이 이거 잡을 가능성이 또 높아졌네요. 네.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요. 네. 지금 차이가 반면 승부에서 크게 좁혀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흙이 좀 남길 수는 있지만 네. 역시 덤을 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윤수보다 조금 추격하긴 한 것 같네요. 했는데 역시 덤이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집 차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지금 이곳이 녹집 자리거든요. 하나, 녹집 자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예, 일단 이곳은 굴복시켜야죠. 지금 백이 굴복시킨다고 보고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곳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곳을 잡네요. 그럼 이쪽 모양이 정리되는 거 보고 예, 형사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패맛이 좀 남아 있어서요. 사실 백도 흙이 찌르면 막아야 되는데 네. 흙도 패에 부담이 하지만 이 패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뭐 단수 친 이상은 이제 2점을 잡아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제가 아까 잠깐 계산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흙이 더물내기는 어렵지만 네. 예, 아까 뭐 반면에서 흙이 조금 남기는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차이가 좁혀진 것 같습니다. 백이 좀 두텁게 처리한 부분들은 있었죠?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 조금 안정적으로 좀 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 그러니까 그 전에 흙이 그러니까 제가 이 두터움을 흙의 두터움을 네. 그러니까 여섯. 확장감을 계산했기 때문에 흙의 두터움을 좀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때려냈다고 보고요. 사실 이 펜은 흙이 들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흙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이렇게 정리됐다고 여섯, 보고 형사 판단을 일곱, 해보겠습니다. 여덟.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아홉, 서른, 서른여섯,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 네. 패를 들어왔네요. 그러면 지금 개가가 의미가 없네요. 횟감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네. 패를 하지 않으면 흙이 더물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흙이 더물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윤준선 선구단이 지금 패를 결행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간 거죠. 옥새를 각오하고. 흙의 부담도 큰 패인데요. 그렇죠. 지금 흙은 이제 중앙 쪽에 패감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이것도 패감이 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조한선 구단도 이렇게 둘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좁혀졌다고는 하더라도 덤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사실 형사가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겁나죠. 하나, 둘, 셋, 일단 변화의 제가 생긴 것이니까. 다섯, 여섯. 자, 백의 백감은
근데 백의 팩감이 네. 잘 안 보여요, 사실. 흙이 워낙 견고하잖아요. 중앙도 팩감이 안 되고요. 네. 하변은 작은가요? 이것은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는 받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것 이렇게 두는 것은 마지막 받을 것 같아요. 하나, 둘, 근데 다음 팩감은 확실치가 않고요. 네. 다섯, 근데 흙이 여섯, 이곳이 다 팩감이잖아요. 여덟, 이거 손에 팩감이 될 수 있는데요. 손에 팩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백이 두 점을 잡질 않고 계산을 해보니까 반면 5집까지 추격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그래도 하나, 그 정도 차이면은 셋, 백이 뭐 거의 다 둔 형세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패가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흑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백이 때려내야 되고요. 사실 흑도 이 저착한 수가 손하긴 합니다. 네. 손해긴 하지만 워낙 이 패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 패를 백이 진다면 바둑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패감을 한번 보면 백은 이곳에 이제 한 패감이 난다고 보고요. 이것도 패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패감이 2개가 나거든요. 근데 흑은 이곳에 한 패감, 이곳에 한 패감, 2패감 나고요. 그리고 이곳에 3패감. 그러니까 확실한 패감에서는 흑이 한 패감 앞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 패를 흑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넷, 그러면 차이가 크지 않은 바둑에서 결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역전이죠. 만일 백이 패 대가로 크게 얻지를 못한다면 네. 흑이 이곳 패를 해소해서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둑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한승 구단이 좀 쉽게 이기는 듯 했었는데 네. 바둑이 마지막에 이런 또 변수가 생기네요. 이래서 참 한 판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투기 뒀을 때 백이 이곳 두는 수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만 교환된다면 백이 쪽 찔러서 네. 한 패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주한승 구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금 이것도 사실 정확한 시간이니까 형사 판단이 둘, 필요합니다. 이거 뒀을 때 흑이 때려내고 다섯, 각각 이걸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안 받을 수가 예.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큰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여성 네. 구단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게 되면 한 패감이 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때려내서 이 바둑이 역전이 된다면 이것을 때려내야 됩니다. 때려내고 그런데 네. 이 넉점을 버리고요. 한 패감 차이였으니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패감으로 보면 네. 안 받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안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런 또 대변화가 생깁니다. 왠지 느낌이 좌변이 근데 작지 않을 것 같아요. 자변이 클 것 같은데. 네.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볼 때. 이제 좀 만만치 않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흙이 때려내고 이거 때려내고 네. 이것이 이제 같은 넉집이에요. 네, 요러고 이제 형세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39반이네요.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세, 마흔넷, 마흔다섯, 마지막 하나, 마흔여섯, 둘, 셋, 마흔일곱, 넷, 마흔여덟, 다섯, 마흔아홉, 쉬운, 여섯.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쉬운 넷, 쉬운 다섯, 쉬운 여섯, 쉬운 일곱, 쉬운 여덟, 쉬운 아홉. 네. 흙이 59가 나요. 지금 100집을 보게 되면요. 이 좌변이 100집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흙이 59반이죠. 네, 흙이 59반이고요. 100집을 보게 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여섯, 열일곱, 그 18로 보겠습니다. 18, 스물, 스물셋,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마흔셋이죠.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아홉, 쉬운,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쉬운 넷, 쉬운 다섯, 쉬운 여섯, 둘, 쉬운 일곱, 넷, 57이거든요. 어?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이건 덤에 걸렸는데요. 네. 분명히 흙이 득을 본 것 같은데. 오, 흙이 좀 득을 본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잘못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조한승 구단이 실수했어요. 이걸 젖혔거든요. 이으면 안 됩니다. 후퇴해야 되는데 손해봤어요. 네. 오, 지금 어이없는 또 실수를 했네요. 조한승 구단 좀 흔들리고 있나요? 아까 흙이 하나, 59.5요. 59.5였죠. 네. 100집을 다시 세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셀 수가 있으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마흔, 쉬운,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쉬운 넷, 쉬운 다섯, 쉬운 여섯, 쉬운 일곱. 맞는데요? 덤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한승 군의 이곳에서 실수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걸로 뭐 역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두 선수 모두 얼굴이 많이 상기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곳이 끝내기로 이득일 제대로 끝내기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조한승 군의 실수가 아니라 네. 어떤 의미냐면 원래 흙이 젖혀가고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먼저 젖혔기 때문에 아까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패로 굴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끝내기로 올바른 끝내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실수가 아니라. 예. 근데 지금은 덤에 걸렸네요. 그렇다면 윤준상 구단이 이곳을 잊고 네. 예, 버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변화대로 덤에 걸렸다면 이것도 크거든요. 9집이잖아요. 9집이고 흙이 이곳에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곳이 넉집 자리고요. 둘, 셋, 그리고 네. 이곳이 다섯, 여섯, 일곱. 선수 거의 1과 3분의 2집이네요. 선수 1과 3분의 2집이기 때문에 석집이 두터운 자리입니다. 예, 이곳은 굴복 당해야 될 것 같고 백이 때려내고 예, 흙이 막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 형세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뭐 네. 예, 흙이 덤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덤에는 확실히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모양으로 봐서는 백도 좀 손해가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곳이 흙이 득을 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집을 한번 세보면 백집이 한 집, 두 집이 없어지고 흙이 석집, 넉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집 정도네요. 9집인데 네. 이것도 자체로 9집이나 9집이고 이곳이 또 백이 때려냈기 때문에 흙이 바꿔치기해서 뭐 얻은 것이 없네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모양으로 봐서는 흙이 좀 이득 본 것처럼 보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윤준상 구단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마지막 좀 변수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팩감이 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선수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윤준상 구단이기도 해요. 그렇죠. 끈질기죠. 예, 끈질기고 또 잔수가 워낙 강합니다. 네. 사실 이곳에서 한 팩감만 흙이 더 많았더라면 네. 이 패를 흙이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조한승 구단도 침착하네요. 사실 형사가 유리한 상황에서 네. 만약 저런 패가 발생을 한다면 누구나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황할 수 있는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냉정하게 이 찔러간 팩감이 아까 찔러간 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찔러가서 이 타협이 되면서 지금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이제 다 놓습니다. 지금 이곳과 이곳이 한 집 반 끝내기고요. 네, 이것도 한 집 반 끝내기네요. 네,
이것도 한집방 끝내기고요. 이 두 곳은 맛보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제 찌르면 거의 끝났네요. 네. 이쪽을 찌르면 예, 이곳과 이곳은 맛보기입니다. 오늘 16강 마지막 경기로 이제 8강 대진이 완성이 되는데요.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어린 선수들, 거기에 또 여전히 무서운 80년대 형들, 그렇죠. 다크호스 이호승 선수까지 예. 정말 재밌는 대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단순히 상위 랭크들만 이렇게 짜여진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또 이호승 3단이 껴있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그 30대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30대인 그렇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한국 랭킹을 보게 되면 지금 80년대생이 10위권 안에 4명이고요. 90년대생이 5명, 그리고 2000년생이 1명이에요. 네. 그만큼 한국 바둑계에도 지금 세대 교체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GS 칼텍스배에서는 지금 30대들이 아주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패가 하나, 둘, 세 개니까요. 흑이 하나를 따내고 백이 두 군데를 이으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반패가 있기 때문에 두 개씩 이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말 두 선수 오늘 아주 치열한 전투는 없었지만 이 바둑 내용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예. 윤준상 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네. 마지막 그 패를 만들면서 뭔가 좀 역전의 좀 분위기도 만들어졌는데 조한승 구단이 아주 침착하게 네. 대응을 하면서 좀 역전에는 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물한 집. 네, 반면 석집이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패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생각보다는 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자, 윤준상 구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손이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이 바둑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사실 이 중앙 쪽 백에 대한 공격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한순 구단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 네. 하변 쪽으로 손이 갔었고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한 판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제 역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한 패감 차이로 조한승 구단이 그 패를 네. 잘 좀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좀 페인을 찾아봐야 될지 어려운 한 판인데요. 오늘 바둑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흑의 이 두터움과 백의 실리로 나누어졌는데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윤준상 구단이 이것을 막았잖아요. 네. 이제 고민 끝에 막았는데 이 막은 이유는 이제 이 하변을 지키기가 좀 그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 크게 지켰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조한승 구단에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백이 쪽을 들어오고요. 네. 백이 씌워오고 백이 붙여서 사실 이렇게 반발하리라고는 조한승 구단도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까지는 뭐 흑도 뭐 둘 수 있는 진행이었고요. 네. 이제 흑이 씌워왔는데 생각보다 이 백의 공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막는 수였어요. 네. 네, 이 막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중앙 쪽에 백이 쉽게 좀 살 수 있는 안형을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쪽 공격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네. 대국자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한승 구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바둑 어떠셨나요? 아직도 얼굴이 좀 붉은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는 좀 발빠르게 돌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하변에서 좀 썩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뒤에는 조금 나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하변에 끊어가면서 한 점을 잡아서는 좀 네. 괜찮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유리하다고 보셨는지? 특별히 유리할 건 없지만 그래도 네. 하변 삭감만 잘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흑이 이곳을 막았잖아요. 네. 막고 백이 쪽을 이제 뛰어들었는데 네. 이 막은 수가 어땠을까요? 막은 수가 워낙 크긴 해서 음, 크다고는 생각했는데 네. 막을 줄은 몰랐고요. 흑이 지키기가 조금 애매해서 네. 흑이 좀 작게 지키면 백이 그것을 끼워가서 좀 많이 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키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었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네. 흑이 이제 날일자 공격하고 백이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한승 구단 얘기로는 이 하변 쪽 처리가 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까지 변화해서 백이 좀 불만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 전에는 제 기분에는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이때는 좀 백돌이 떠 있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실전 진행을 보게 되면 네. 그 생각처럼 공격이 흑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흑의 공격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예. 실전에 흑이 우상기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 동안에 백도 좀 중앙에서 이득을 봐서 생각보다 상변을 둔수로 좀 백도를 좀 더 공격하는 수를 좀 노려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한승 구단이 보는 좀 백의 그러니까 흑의 좀 문제점, 그러니까 실수였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상으로 간수. 뭐 지금 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실전에 지금 이제 끊어가는 장면에서 네. 그 부분에서 흑이 좀 손해를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흑이 좀 다른 변화를 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흑이 네. 이 날일자 한수로는 이쪽을 나와 끊는다든지 해서 뭐 다른 변화를 택하는 것이 좀 더 나았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하변 쪽이나 흑돌 눈목자 자리가 좀 얇기도 해서 네. 이거죠? 네, 그래서 백도 좀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백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한승 구단이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진표 보셨죠? 아니요. 네. 아, 다음 상대 혹시 네. 모르고. 네,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상대가 신진서 구단이거든요. 네. 신진서 구단과 2판 정도를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신진서 구단과의 대국 어떻게 준비를 할 예정이신가요? 예전에 신진서 구단이 지금보다 좀 덜 잘 줄 때도 제가 힘을 못 썼던 것 같은데요. 이번 저 나름대로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네, 조한승 구단 이제 오늘 바둑에서 멋진 그 타계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조한승 구단은 그 타계와 이런 수습과 공격 어느 쪽이 편한가요? 공격은 전혀 못해서 차라리 타계가 난 것 같습니다. 타계가요. 네. 신진서 구단과 잘 써보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0대의 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조한승 구단 좀 겸손한 멘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조한승 구단이 오늘 봐도 좀 그 편하게 좀 풀린 것이 아닌가. 특히 네. 뭐 그 하변 쪽 좀 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리로 많은 이득을 보고 실질적으로 공격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편하게 진행됐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가장 재미있는 GS 칼텍스의 8강 대진이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8강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뭐 대단하군요. 최철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8강 대진 중에서 또 기대되는 그런 한 판인데요. 네. 사실 그 최철환 구단이 승자 인터뷰에서 김지석 구단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두 선수가 이제 좀 친한 관계고요. 네. 또 두 선수가 전투형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는 그런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4강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될지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최철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으로 인사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